제가 쌀 같은 거는 모든 곡식 종류를 깡통에다 보관한다 그랬죠. 그래서 5kg짜리나 10kg짜리나 해가지고 뭐 20kg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정부에서 계속 쌀을 보관하느라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거나 쌀이 묵혀져 가지고 쥐 같은 거나 이런 거 손상이 되겠죠. 쌀벌레 같은 건 관리 비용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깡통에다가 깡통 안에 깡통이 있는 경우, 겉에 이제 얇은 약간 간격을 살짝 살짝 떠가지고 거기다 이제 비닐 같은 것을 하나 넣어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깡통 안에 깡통, 금속 깡통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금속과 금속,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금속이라는 거죠. 그 안에 겉에 이제 비닐 같은 거 하나 둘러주면 외부 환경과 약간 좀 더 차단된 형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맥주캔 같은 것도 괜찮아요. 맥주캔 같은데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고요. 저는 겉에는 이제 종이팩이고 안에는 금속 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겉에는 금속 캔이고 안에는 종이팩, 멸균류 같은데 이런, 그렇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두 가지를 겸할 수도 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병뚜껑, 맥주 같은 거라든지 아니 음료수 병의 라벨에 특정 부분을 이렇게 접착식으로 접착제를 잘 안 쓰고 또는 적게 쓰고, 이것을 띠 방식으로 두꺼운 부분을 다소 상대적으로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가로 세로 넣거나 그냥 가로로만 이렇게 배치해서 기계로 확 둘러주면 강하게 이렇게 끈으로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잘 벗겨지지도 않고, 이 기술 쓰시면 라벨 붙이기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라벨을 떼어서 이제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이컵이나 모든 플라스틱 컵, 일회용 어떤 종이컵에다가 안에다가 겉으로는 평판인데 안에 또 홈을 좀 파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홈을 한 겹이나 두 겹 이렇게 파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보온 보냉을 할 수 있다. 일반 머그컵 같은 데도 가능하고, 종이 도시락, 일회용 도시락이라든지 모든 도시락 종류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빨대 같은 거를 이렇게 스트롱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 살짝 거기를 나팔관식으로 살짝 벌려주면은 훨씬 더 잘 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일회용 라이터 구조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온 도시락에다 비닐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딱딱 덮어주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보온 도시락인데 일반 일회용 도시락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접착제식으로 해가지고 비닐을 해가지고 탁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1년번호를 붙여주든가 해서 떼면은 여기가 손상이 되도록 해서 음식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배달하면서 끄집어 나왔거나 음식에 테러하지 못하도록 배달원 이런 사람들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음식을 보낼 때 이렇게 인증을 이렇게 사진 인증을 포장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인증을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동영상을 되게 싸면서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런 것도 불안한 사람 있겠죠.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보온 도시락에다가 일회용 이렇게 스티로폼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온 도시락 같은 거, 도시락 용기 여기다 비닐을 한 겹 더 약간 살짝 떠도 상관없잖아요. 하면 훨씬 더 보온이 잘 될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소재에도 건축용 실리콘 스티로폼에도 사이에다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단열재를 넣어주는 구조를 있을 수 있거나 이렇게 살짝 홈을 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온 보냉을 위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그것을 바닥 장판에도 이렇게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쿠션도 만들어 홈을 이쪽으로 파주는 경우 이쪽으로 파주는 경우 이 두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야영 발포 매트도 홈을 여러 개 파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라텍스, 그 다음에 고무, 그 다음에 소파 같은 데도 이렇게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 또 헬멧 같은 데도 오토바이 헬멧이나 이런 이렇게 헬멧 안전 군용 헬멧에도 이런 것이 들어가서
쿠션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표도 이런 식으로, 부표도 이렇게 수없이 만들어가고 부표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신발 밑창에도 들어가거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그 어떤 고무 이런 데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발 밑창에도 들어가고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원자력 발전이나 석유 화학 발전이나 기타 이런 석유 발전, 석탄 발전 이런 발전할 때도 보일러 물통의 구조이거나 통로의 구조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하시면 이제 제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일회용 어떤 종이컵이라든지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커피 같은 거 할 때 엎질러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잠글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은 커피 같은 거 담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궈주면 오히려 더 안 쏟아지고 좋다라는 거죠. 종이컵이 됐든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됐든 이것을 이렇게 머그컵, 일반 머그컵도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일반 머그컵도 이렇게 만들어서 잠그는 방식으로, 도자기 머그컵이든 뭐 금속 머그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보온병 텀블러 같은 기술에서도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줍니다. 주방 용기 같은 데도 홈을 이렇게 파줘서 열이나 민들 반사박스 아이스박스에도 가능하고, 종이박스, 일반 종이박스나 저기 어떤 플라스틱 박스, 플라스틱 뭐 이삿짐 센터 이런 데도,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홈을 파서 겉으로는 평판, 주방 용기 같은 것도 그렇고 홈을 파가지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놀이용 어떤 매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장판 구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뭐 단열재, 일반 단열재나 단열벽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단열재나 단열벽지 안에도 이렇게 비닐을 좀 넣어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보도 따뜻하게 보온 보냉이 잘 된다는 거죠. 단열재, 단열벽지 같은 뭐 그것은 그 장판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 홈을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장판 같은 데나 또는 벽지 같은 데도 홈을 파가지고 접착을 합니다. 그럼 접착제가 잘 붙거나 풀이 잘 붙겠죠. 살짝 미니로. 그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에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 뭐 어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 이런 식으로도 거기에도 이제 홈을 파서 축구공, 농공, 배공구 족발, 인조 피혁, 인조 가죽, 뭐 이런 천연 가죽 또는 고무 이럴 때도 접합을 할 때 플라스틱, 금속 접합을 홈을 파서 접착을 합니다.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은 사방대 많이 비닐 접합, 종이 박스 접합 이런 데도 사방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홈을 파서 나노 구조라든지 뭐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접합시키면 수직선이나 수평판을 파는데 되게 단순한 비용이 들게 되고요. 경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협력사 코닝도 하시지 마시라고, 또 어떤 데서도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홈을 파서 접착을 한다. 그렇게 되면 되게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넣어서 저렴 구조에서 거기다 전기선, 통선을 넣는다는 반도체에 쓰죠. 또는 건물에도 시야가 있듯이 이렇게 플라스틱,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또는 유리기판, 플라스틱 홈을 파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지하 구조를 만들어서 전기선과 통선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거기도 이제 저렴 구조를 들어가죠.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이런데 그렇죠. 이런 저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송전을 멀리 할 수 있거나 또는 수십 개를 묶어놔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데요.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D램에도 끊임없이 거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피복이 없었어요. 그런 피복을 만들어주는 어떤 형태, 절연체가 구조가 뭐 재료가 뭐가 됐든 만들어주시면 제기술입니다. 간단하게는 건축용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지용
거기다 곰팡이 방제 처리하거나 건축용 실리콘 아니면 유리석용 코팅, 내사를 유리막 코팅, 이제 의류 방수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코팅을 줘서 이렇게 반도체 회로를 구리 회로죠 보통은 이렇게 그 안에서 전기를 보호하고 신호가 소실되지 않는 반도체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디램에다 끊임없이 전기를 리프레시를 이렇게 다시 재공급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전기가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카펜시타가 트랜지스타가 언어프 구조는 트랜지스터 이걸 이제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십조 개 가로세로 높이로 하면 이게 저장 구조가 된다 그랬죠. 진법수를 하든지 뭐 숫자 방식으로 하든지 문자 방식으로 하든지 이셀과 이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이제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해서 저장 구조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로 가지고 있고 큰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카페시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개로 쪼개나게 8개 쪼개서 경우의 수를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저장 구조에서 경우의 수를 현재 진법수가 국제적으로 뭐라 그랬던 거 약속을 하기 나름이니까 진법수를 각기 100가지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할 수 있거나 그것을 그거를 하게 한 신호를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01을 갖다가 그 숫자 7로 표현하거나 8로 표현하든지 6으로 표현하든지 뭐 A, B, C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기억년 댓글로 표현하든지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어디가 이걸로 표현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약속을 정해놓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 불빛을 한 번 반짝이면 야 어디 가냐 이렇게 두 번 반짝 일단 놀러와 이렇게 3번 하면 이렇게 내일 만나 식사라도 하자. 이게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정하기 나름대로 10,000가지 모드도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모드를 현재 국제적인 표준이 뭐라고 약속했던 모드를 100가지 10,000가지로도 해서 다르게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도 애플도 그렇죠. 저장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보다 비밀 저장도 가능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신호로서 발광 다이오드 하듯이 뭐 이렇게 1초에 발광도에도 1초에 몇만 변이라도 깜빡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진법수로 표현하든지 숫자 방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통신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거 몇 번 깜빡이냐에 따라서 진법수로 숫자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문자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뭐 약속을 정하기 나름이죠. 500만 가지도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몇 시까지는 몇 배까지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틀리게 저장할 수도 있지만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모르스 이걸로 이제 신호 방식을 삼는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겠죠. 발열도 없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르스 보호를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프레시를 통해서 자동으로 국제적인 표준으로 정해놨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전달되게 하는 숫자 한 번 깜빡일 때 2번 깜빡일 때 3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숫자를 길게 신호를 유지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식사하셨습니까를 국제적인 그냥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뭐 다른 데서 마음에 안 들면 같은 숫자라도 다르게 의미를 적용하시면 되니까요.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숫자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명확한 번역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유무선 통신에 사용하거나 컴퓨터 저장이나 통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법수를 이 숫자로 바꿔놓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문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법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트랜지스터, 카페시터 또는 HDD, 하드디스크를 플래시 메모리,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문자 방식에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몇 분 분량에 몇 초 분량에 해당한다. 그래서 특정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가 전화를 걸잖아요. 프랑스, 독일 또는 이스라엘, 뭐 되게 미국, 영국 어디에 전화를 걸면 그 모드로 이게 영어다 그러면 영어를 누르거나 독일어 그러면 독일어, 프랑스 누르면 그쪽으로 변환이 돼서 들리고요. 이제는 내 목소리 주파수를 구분해서 그것도 정확하게 구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어를 몰라도 내 목소리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번역도 전 세계 번역이 굉장히 명확해지고요. 그래서 그 전 세계 모든 구글이나 그럼 이 숫자 방식으로 진법수를 바꿔놓거나 저장을 그렇게 현재 있는 컴퓨터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아예 숫자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광통신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광통신으로 진법수로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내 방식의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야 되고 다른 방식도 가능해요. 또 다르게 정해서도 이 방식을 정해놓기 나름이라죠. 이걸 이제 몇 번 깜빡이냐에 따라서 또는 신호를 길게 주거나 이렇게 시간도 측정할 수도 있어요. 보통 몇 번 깜빡이냐에 따라서 다른 걸로 A, B, C, D, E, F, G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숫자 방식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미래 기술이 됩니다. 앞으로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유무선 통화가 이제 번역이 자동으로 되거나 컴퓨터에서도 인간의 언어가 되면서 동시에 이게 컴퓨터 언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갖다가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투리 쓰는 사람 있고 억양이 분명한 사람 있고 불량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로봇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마다 사투리 이게 센 사람이 있고 그거를 줄줄이 10개든 20개든 모드를 만들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주파수 방식으로 주파수 방식도 괜찮아요. 음의 고조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 해당되면 이 언어로 들리게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언어를 로봇의 언어로 로봇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거나 유사하면 그거를 들리게 한다는 거죠. 프로테이즈로 표시할 수도 있으니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가 전 세계 그 어떤 유선 인터넷을 망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랬죠. 스마트폰, 워키토키를 내 유선 인터넷 기반에서 신호를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전국망으로 만들거나 전 세계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그 신호를 이렇게 받아갖고 처리를 해주면 중계해주면 되죠. 그래서 무선 신호를 받아서 유선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면 전 세계에서도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그쪽으로 전 세계 그쪽 스마트폰이 있으면 동시에 고유번호를 따로 할당해 줄 수도 있고 각 전화번호마다 스마트폰에 이 고유번호를 할당해서 그렇게 국내에서도 전화해도 유선 인터넷만 기반이니까 되게 싸게 전화를 한다는 거죠. 국제전화도. 또는 해외 가서도 로밍 서비스 없이 바로 그 보유번호만 있으면 그쪽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서로 회박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싸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성통신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도 같이 통합시킬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제가 직접 거론하면서 인터넷 전화하고 일반적인 유선 전화 또는 스마트폰 이런 데는 다른 전화하고 통합하는 그런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랬죠. 또는 거기다가 전 세계 데스크탑에 깔려 있는 플랫폼에 쇼핑몰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택배 서비스라든지 슈퍼마켓 서비스라든지 이삿짐 서비스라든지 호환 서비스라든지 온갖 종류의 사업을 킥 서비스로 그렇게 탑재를 해서 수익을 버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 거를 제 아이들 멋대로 무단으로 저한테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도 하셨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